네, 저희 PMG 채널이고요. 파라파라파파 파파파. 네, 아이디어 판다. 오늘은 20번째 아이디어를 팔아보겠습니다. 아이디어 굉장히 심플하고요. 모빌리티 브랜드를 위한 아이디어를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빌리티 브랜드, 자동차 브랜드죠. 제가 이번에 주목한 것은 눈에 보이는 유령인데요. 이 눈에 보이는 유령이란 무엇인가? 네, 이분들입니다. 네, 폐지 줍는 노인들인데요. 언제나 항상 보죠. 하루라도 안 본 날이 없고, 이제 심지어 동네마다 그 지역의 폐지 줍는 노인들은 이제 얼굴이 눈에 있죠. 또 저분이시네, 뭐 이렇게 식으로 이렇게 보이시죠? 눈에 보이는 유령이라고 한 이유는 이제 폐지 줍는 노인이 얼마나 많은지는 말로 안 해도 우리가 체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고 너무나 일상 속에 같이 함께 녹아져서 우리의 일상과 그들의 일상에 같이 일상을 이루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한 통계조차도 제대로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바꿔 말하면 그들을 위한 어떤 복지라든지 그들을 위한 뭔가가 아직 아무것도 없다라고 할 수 있죠. 폐지 줍는 노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증거가 통계조차도 없다라는 거니까 요거는 올해 3월에 KBS 뉴스에서 이제 발표한 그런 자료인 거고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최소 15,000명 정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말도 있고요. 요건 다른 기사에서 찾은 건데 이 다른 기사에서는 그 따로 어디선가 실태 조사를 한번 했대요. 전국적인 조사를. 근데 이것도 되게 정확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튼 했는데 그렇죠. 이거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조사를 했나 봐요. 근데 이때는 66,000명 정도의 노인이 있다. 그리고 뭐 전체 노인의 뭐 0.2% 정도 될 것 같다. 뭐 이러한 데이터도 있는데 문제는 이게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찾은 딱랑 2개밖에 없는 거고 사실상 제대로 된 데이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이지 않는 유령이라고 했고요. 모빌리티 브랜드에 이들을 위한 아이디어를 팔아보고 싶은데 그런 면에서 모빌리티 브랜드로서 제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차에 치일 수 있는 분들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유령일 뿐더러 차에 치이기 쉽고 저는 요즘 매일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운전을 하는 분들은 더욱더 공감을 할 거예요. 왜냐면 걸어 다니는 보행자분들은 인도로 다니기 때문에 이분들을 보통 동네에서 보게 돼요. 동네에서 보는 확률이 높아지는데 운전을 하게 되면 도로에서 목격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되게 긴장 상태로 운전을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고가 날까봐 되게 긴장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임팩트 있게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네, 함께 자동차 운전자와 함께 도로를 쓰는 그런 분들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앞에 사진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앞에 사진도 전부 도로에 있는 사진이었어요. 다 이런 식으로 도로를 가게 되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분들이 동네에서 다른 동네로 이동할 때라든지 어쨌든 동네 하나에서 줄 수 있는 폐지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동네에서 동네로 그리고 동네에서 고물상으로 이동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도로를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왜 인도를 이용하지 못해라는 멍청한 질문 혹시 하신다면 직접 끌어보시면 압니다. 불가능합니다. 서울이건 다른 지방도시건 인도만을 이용해서 어느 목적지가 리어카를 끌고 가기에는 인도의 도로 상태가 리어카를 끌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아요. 자전거도 힘들 정도의 도로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도로로 나갈 수밖에 없고 그런 면에서 좀 위험해 보이는 면도 있다는 생각인 거죠. 저는 리어카 또한 크게 봤을 때 모빌리티의 범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약간 좀 재미라든지 혹은 어떤 솔루션을 고민하기 위해서 뭐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여러분은 리어카를 끌어보셨나요? 네, 군대에서? 그쵸. 네, 보통 남자들은 군대에서 아마 몇 번씩 끌어보게 되었을 테고 그 외에 끌어볼 경험을 한다면 이제 집이 농사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그 가끔씩 만약에 그 공사장에서 일을 하거나 공사장에서 알바를 해본 적이 있다. 그런 분들을 리어카에 이제 끌어보셨을 거예요. 그거를 막상 직접 끌어보면 처음 드는 느낌이 이겁니다. 무겁다. 무거워요. 통쇠로 돼 있고 기본적으로 리어카는 공사장에서 쓰는 장비이기 때문에 무거워요. 튼튼함이 1번의 조건이기 때문인 거고 공사장은 보통 힘쓰는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습니다. 막상 처음 끌면 무거워. 그리고 생각보다 끌기 쉽지 않아. 이렇게 하면 쑥 부드럽게 캐리어처럼 나갔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부드럽게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폐지 줍는 노인들의 리어카를 자세히 보면은 전부 다 폐급 리어카를 쓰십니다. A급은 당연히 없고 B급도 없고 C급도 없고 다 폐급이라고 보면 돼요. 막 엄청 날고 녹슬고 막 삐빅삐빅 소리 나고 막 그런 거죠. 같은 리어카라도 당연히 새 거는 좀 낫겠죠. 근데 이제 이분들이 하루에 6,000원 정도 버실 거예요. 한 11시간 정도 리어카를 끌면 하루에 6,000원, 7,000원 버시는데 당연히 새 리어카를 살 돈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말 거저 죽다시피 한 그런 리어카를 소정하게 끌고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리어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브레이크 기능이 없어요. 보면은 이제 되게 위태할 정도로 이제 쌓아서 가시는데, 왜냐면 한 번 갈 때 최대한 많이 가져가야 그나마 좀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게 되면 되게 위태롭게 쌓잖아요. 내리막길 이런 데 보면 굉장히 불안하죠. 브레이크 기능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차도를 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위에 이 모든 조건을 80대 육체를 지닌 노인이 이 모든 것들을 짐을 싣고 재활을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빙의를 해서 해보면 보통의 노동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리어카를 다루는 것 자체가. 그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요. 재미난 거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 노동과 거리와 움직임, 리어카를 얼마나 할까가 재미나게도 KBS에서 이런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 GPS를 폐지 줍는 노인의 리어카에 달아서 한번 얼마만큼 정말로 일을 하시는 걸 추적을 했는데, 한 할머니의 경우 이틀 동안에 20시간을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주셨고 총 이동 거리가 18km입니다. 생각보다 노인인데 엄청 길죠. 18km 리어카를 끌고 이틀 동안 12,000원, 하루에 6,000원, 하루에 10시간, 하루에 9km 정도를 이거 끈다고 하시면 되겠죠. 4km만 걸으면 힘듭니다. 요즘 저희 같은 사람들은. 네, 엄청난 거리를 끌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다른 노인, 앞에 말한 할머니 말고 다른 노인 9명에게도 GPS 분석했더니 평균적으로 11시간 이상을 리어카를 끌고요, 시간당 900원 정도의 돈을 버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이 앞에 말한 이 낡고 꼬진 리어카에 짐을 어느 정도, 이 하루에 6,000원 정도를 벌 만큼의 이거를 채우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이 실어야 되고 굉장히 많은 시간 끌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까지는 뭐 다른 데서도 사실 대충 이 정도로 하는 분야는 본 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놀랍진 않았는데, 재미난 점은 이 점인 것 같아요. 이 폐지 줍는 노인분들의 인터뷰를 해보면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대부분이 자부심을 본인의 일에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힘들지만 뻥이 아니고 진짜 그걸 느낀대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자른 사람이라서 그런지 처음에 공감을 잘 못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폐지를 줍는 노인이 된다고 상상을 하면은 내 인생이 되게 망가졌다고 느끼고 비참하다고 느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솔직히 지금 한다면 할 것 같아요. 반면에 그분들에게 물었을 때는 자신이 자신의 몸을 써서 세상에 도움이 되는, 그건 사실이죠. 리사이클링을 하는 거니까 도움이 되는,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그 일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낀다는데, 이거는 이 기사만이 아니라 제가 다른 뉴스나 다른 다큐멘터리에서 여러 번 봤어요. 다들 대부분 큰 자부심을 느끼면서 일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어릴 때는 리어카를 폐지 줍는 할머니가 없었어요. 물론 오래전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폐지 줍는 노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한 길어야 20년일 것 같아요. 저는 있다가 사라질 줄 알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많아지고 더 완전히 고착화됐는데, 그 이후에는 생계형 노인들이 더 많아지고 그분들이 생계를 할 수단이 줄어든 것도 물론 이유가 크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자부심을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런 정도 나이가 드시면 사실은 삶의 의욕을 느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경우가 있는데, 이분들은 그래도 나는 세상에 좋은 일을 한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느끼는 걸로 어떤 보람을 찾고 계시는 모습이 목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라고 생각을 했고요. 빅 아이디어이자 이번에 아이디어 판다의 아이디어는 폐지 줍는 노인들은 없어질 수 없다. 이분들을 위한 어떤 복지나 이런 것들을 또한 그건 정부가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은 아니다. 그렇다면 모빌리티 브랜드로서 모빌리티의 개념에서, 그리고 도로에서 어쨌든 자동차와의 위험도 존재하기 때문에 폐지 줍는 노인들을 위한 전용 리어카를 만들어서 보급해 보는 일을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인 거고요. 통칭 페이퍼카, 리어카에서 페이퍼 전문의 페이퍼카를 만들자가 빅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리어카는 1920년, 그러니까 100년 됐어요. 100년 전에 일본에서 처음 만든 거고, 그게 지금까지 있는 거고, 리어카라는 용어를 쓰고 리어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리어카를 쓰는 나라는
한국, 일본, 중국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이제 유럽이나 미국은 다른 형태의 손수레를 쓰죠. 아무튼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어카라는 게 100년 동안 있어 왔는데 이제 리어카 대신에 페이퍼를 줍는 분들을 위한 전용의 그런 도구가 존재해도 될 때가 아닐까가 가장 큰 생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저는 일본성은 반사판이 부착된 디자인의 형태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청소하시는 분들의 의상이나 그분들의 그런 것처럼 반사판이 돼서 도로 위에 좀 안전성이 확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동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전자장치가 들어가는 건 안 됩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뭔가를 돈을 써서 만드는 걸 누가 못합니까? 그건 돈을 써서 하는 거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수동에 가장 기초적인 제동 장치만 있어도 기존이 워낙 열악했기 때문에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정말 기본적인 제동 기능만 좀 첨가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점은 이거일 것 같아요. 아무도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한 적이 없을 거예요. 보통의 리어카는 다재다능 모든 걸 싣기 위한 거고 대부분 공사장에서 벽돌, 뭐 시멘트, 뭐 나무, 뭐 별의별 걸 다 싣죠. 종이 박스에 적재에 최적화된 리어카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디자인도 좀 달라질 수 있을 뿐더러 경량화가 많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어차피 종이만 실을 거니까. 그리고 보면 이게 재밌는 건데 길 가다가 박스 우리더러 리어카에 담으려 그러면은 적재 제대로 못 하잖아요. 다 흘러내리고 요만큼밖에 못 담을 거예요. 근데 고수들 가끔가다 있잖아요. 되게 오래 하신 분. 박스를 담는 노하우가 있잖아요. 박스로 벽을 세우고 가벽을 세우고 그 위에 하고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저는 그런 노하우가 반영된 처음 폐지를 주는 분들도 리어카에 담을 때 문제가 되는 뭐 흘러내린다든가 뭐가 문제라든 그런 것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한 리어카, 페이퍼카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인 거고요. 요건 옵션인 것 같은데 저는 한번 의미 있는 시도일 것 같아요. 라이센스, 그러니까 진짜 자동차 번호판이 아니지만 이 리어카, 페이퍼카를 위한 어떤 등록 형태의 라이센스를 부착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두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는 당연히 이런 분들은 주차장도 없고 주차장에다 리어카를 세우는 분도 없잖아요. 그냥 골목 어딘가에다 두게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은 하루에 6,000원을 버는 그런 소득을 가지신 분인 거기 때문에 리어카도 굉장히 큰 재산일 수 있다는 거죠. 돈 주고 사실 건 아니지만 그걸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분에게 소유권과 이 사람 거다라는 것들을 등록하는 자동차 번호판처럼 이런 게 있어서 좀 최소한의 안전, 재산권처럼 뭐 이런 것들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있었고, 다른 하나는 아까 말한 이분들이 되게 자부심이 있단 말이죠. 내가 이 우리의 사회에 도움이 되고 있다, 버려진 종이를 재활용하고 있다는 데에서 약간 그런 측면도 보완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소유한 페이퍼카, 거기에 나만의 넘버링, 차를 처음 내가 가졌을 때 이게 내 차 번호야 라고 기억하는 것처럼 약간 그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좀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고요. 요거는 GPS, 간단하게 GPS를 부착을 하면 이제 아마 이런 연구들이 되게 많이 일어날 건데 그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100대를 만들든 뭐 200대를 만들든 거기에 GPS를 부착을 해서 얻는 그 데이터가 쌓일 거잖아요. 이거를 유의미하게 어떤 정부기관이 됐든 어디든 그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학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 돈 안 드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저는 현실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은 하루에 6,000원을 벌는 분들인 거고 그러기 위해서 하루에 11km, 12km를 일하는 분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마케팅을 위해서 번듯한 되게 막 첨단 기술이 들어간 뭐 만들 수 있겠죠. 한두 대. 그거 만들어서 그냥 광고하고, 저는 그런 방향보다는 이쪽은 최소한의 가장 싼 리어카가 100 여기 있어요. 1921년에 일본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처음에는 그 자전거에다가 매달고서 물건을 상인들이 나르고 뭐 이랬다가 이제 자전거가 빠지면서 사람이 손을 밀고 뭐 이렇게 됐대요. 재미있는 건 100년 동안 리어카 형태가 안 바뀌었어요. 거의 그대로예요. 그 이유는 많은 걸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동차처럼 편안했으면 좋겠어, 빨랐으면 좋겠어, 이거 아니거든요. 튼튼하고 싸고 끝. 저는 이것도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비가 맞을 수도 있고 눈이 올 수도 있고 막 떨어질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싼 가격에 공급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가장 심플한 형태여야 되고
솔직히 이분들 이거 매지중지 하겠습니까? 그냥 리어카처럼 그냥 딱 어디든지 둘 수 있고 가장 튼튼해야 되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페이퍼카는 정말 몸을 써서 일하는 도구예요. 또 나이 드신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일하는 도구로서의 그런 모빌리티인 거지, 뭔가 막 첨단 장비가 들어가서 뭐 이런 쪽으로의 개발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뭐 이런 가이드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훨씬 가볍고 튼튼하면서 종이를 적재하는 데 있어서 좀 뭔가 좀 최적화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자체와 함께 많이 보급을 하는,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불어서 도로의 안전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개선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모빌리티 브랜드가 할 경우에 이게 좀 가치 있는 캠페인이 될 것 같고요. 현대라든지 기아 같은데 아이디어를 팔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끝.